드디어 4월 10일 추경안이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그동안 빠르게 추진되면서 많은 관심이 쏠렸던 사안인데요. 이번에 여야 합의까지 마무리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결정되었는지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던 민생지원금 그리고 지원 내용이 이번 합의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됐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또 일부는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과 달라진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종 합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누가 대상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지급되는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총 26조 2천억 원 규모로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총액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여야가 협상을 거치면서 일부 사업은 늘리고 일부 사업은 줄었지만 전체 예산 규모 자체는 바꾸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큰 틀은 유지하면서 내부 구조를 조정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 판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어떤 항목에 더 힘을 실을지 다시 정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야 입장 차이는 꽤 컸습니다. 한쪽은 민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한쪽은 꼭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크게 충돌했던 부분이 바로 민생 지원금이었습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을 두고 막판까지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 총액을 유지한 상태에서 세부 항목을 조정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는 어느 한쪽 주장만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라 전체 규모는 유지하면서도 민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항목 중심으로 다시 배분한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 실제로 강화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지원입니다. K-패스 관련 예산이 정액되면서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교통비 부담이 커진 만큼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뿐 아니라 생활비 자체를 줄이는 방향도 함께 반영된 것입니다. 매달 출퇴근이나 통학으로 교통비를 꾸준히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도 체감도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추경은 단순히 한 번 받고 끝나는 지원이 아니라 일상적인 지출 부담을 낮추는 방식도 함께 고려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지원입니다. 납사 관련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공장에서도 물건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사는 물건 값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원재료 비용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면세유 지원 확대, 비료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면서 생산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줬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민생지원금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유지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중위소득 150% 이하인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38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63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80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970만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월 소득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지급 금액입니다.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 구조가 유지되었습니다. 일반 대상자의 경우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원에서 25만원 수준입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자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45만원에서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반 국민은 10만원에서 25만원,
취약계층은 45만원에서 60만원 사이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누구에게나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거주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조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5월이면 대부분 지급이 시작된다고 알고 계셨을 텐데요. 이번 최종 합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달라졌습니다. 1차 지급은 기존 예상대로 4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만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먼저 진행됩니다. 이분들은 행정정보로 비교적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지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반면 2차 지급은 기존 5월 예상에서 변경되어 7월 초로 늦춰졌습니다. 이는 일반 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다시 확인하고 대상자를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급 금액은 그대로지만 지급 시기가 늦어졌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지급 방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카드 사용이 많으신 분들은 카드 포인트 방식이 편하고 따로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불카드나 지역화폐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용 편의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소비 패턴에 맞춰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처 역시 중요합니다. 전통시장, 동네 상점,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지원금의 목적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 기간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급받은 이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써야 하지 하고 미루다가 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받으신 뒤에는 가능한 사용처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은 이미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이제 국회 본회의에 통과만 남았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집행 절차가 들어가게 되고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1차 지급은 4월 말, 2차 지급은 7월 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확정된 큰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후 나오는 세부 기준과 신청 방식, 실제 지급 일정 공지를 계속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추경 규모는 총 26조 2천억 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민생지원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기준이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급 시기는 1차 4월 말, 2차는 기존 5월에서 변경되어 7월 초로 늦춰졌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안 통과 이후 세부 지급 기준이나 신청 방법, 실제 지급 일정까지 추가로 확정되는 내용이 나오면 빠르게 정리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셔야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도 이서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